2019년 매출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2020년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한컴 라이프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청약이 시작되고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상장은 일주일 뒤인 8월 17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가 청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5개의 청약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 중 한컴 라이프 케어는 여러분들이 선정한 1등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에는 우리사주 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 청약에 참여합니다. 일반 청약자의 모집 규모는 284억 원이고 기관 투자자의 모집 규모는 853억 원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3,79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30%가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청약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모두 우대 등급입니다. 최대 20만 4천 주까지 청약하실 수 있고 20만 4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13억 9,700만 원입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 은행 제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 기간 중에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에 비대면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6만 8,500원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대형 청약과 동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균등 배정 방법은 2분의 1로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62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418.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의 418.99대 1은 올해 평균 경쟁률인 1309.39대 1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모센스, 크래프톤, HPO에 이어 올해 4번째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상단과 상단 초과에 수요 예측 분포가 많습니다. 하지만 밴드 하단과 미만에도 수요 예측 분포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살펴보면 상단이 아닌 분포에도 약 15%의 분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2.42%, 신청 수량 기준으로 3.26%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 중 5번째로 낮은 결과입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이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은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13,7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 중 의무보유 확약과 경쟁률이 낮은 종목의 상장일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진시스템, CN투스 성진, 아모센스, 라이프 시멘틱스, HPO는 의무보유 확약이 4% 이하였던 청약입니다. 이 중 경쟁률이 1402대 1을 기록했던 라이프 시멘틱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의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이 중 HPO와 에브리봇은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는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은 상황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와 같은 상황을 보여줄지 HPO와 같은 상황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3,7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791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고 우리사주도 배정 주식수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주주는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0%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1,337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올해 평균 의무보유 확약치를 적용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8%가 되고 금액으로는 1,162억 원이 됩니다. 크게 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HPO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의 기존 주주는 최대 주주인 한글과 컴퓨터와 재무적 투자자인 2곳을 포함해 단 3명의 주주밖에 없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최대 주주는 6개월을 추가한 1년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가 없다는 건 매우 큰 장점입니다. 다만 기존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의 66.67%가 구주 매출입니다. 최대 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긴 하지만 비율이 너무나 큰 것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없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만 존재합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가격 9,000원으로 공모가에 비해 아주 저렴한 상황은 아닙니다. 행사기간도 2023년 11월 6일부터라 주식 매수 선택권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2월 소방용 방화복, 방열복, 공기호흡기를 제조 판매하는 산청 기업서가 개업을 하였습니다. 1996년 12월에는 법인 산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청은 6명의 개인 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한컴그룹의 자회사인 한컴세이프티가 산청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2,650억 원입니다. 2018년 10월 31일에는 산청과 한컴세이프티가 합병을 하고 사명을 한컴 라이프케어로 변경한 것입니다. 산청을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인수를 하였습니다. 해당 투자자들이 이번 공모를 통해 구주 매출을 하는 것입니다. 산청을 인수한 지 거의 4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산청이 제품을 납품하는 방위사업청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매각대금 중 잔금 650억 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컴 라이프케어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544억 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행정처분이 취소되게 되고 산청의 기존 주주들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던 인수대금 650억 원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미 회계상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채 비율이 올라가진 않지만 현재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모로 조달되는 370억 원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하려면 대출은 불가피합니다. 650억 원을 연 2.8%로 대출할 경우 1년 이자는 약 18억 원 수준입니다. 작년 순이익의 11.69%나 되는 적지 않은 수준의 대출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과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2020년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올해 이후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늘어난 매출 중 가장 눈에 띄는 매출은 마스크 매출입니다. 전년 대비 약 500억 원 가까이 매출이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마스크 매출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KF94 마스크 한 장이 5,000원에 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제조는 큰 진입장벽이 없었던 산업이었기에 마스크 제조업체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 평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실제 한컴 라이프케어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보면 KF-AD 마스크 100매의 가격은 6,9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KF94 마스크 100매도 39,900원 수준입니다. 제품의 단가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마스크 매출만 봐도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에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는 2020년처럼 마스크로 높은 이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매출은 왜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방독면이 친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K1 방독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을 이 방독면에 발암물질인 유가크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2007년 밝혀지게 됩니다. 방독면의 정화통에 포함된 활성탄 안에 발암물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써보시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매우 불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청은 기존 방독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독면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전신인 산청이 신형 방독면 개발업체로 선정되어 방위산업청과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방독면이 K5 신형 방독면입니다. 시야도 탁 트이게 고글 형태로 되어 있고 정화통도 2개가 있습니다. 기존 구형 방독면을 모두 신형 방독면으로 바꾸는 사업을 15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107만 개로 매년 200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계약이 체결되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K5 방독면의 규격을 만들면서 산청이 보유한 특허 10개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중 4개의 특허는 개발 기간 중에 취득한 특허였습니다. 다른 업체가 K5 방독면을 만들고 싶어도 특허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위산업청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여 행정처분 6개월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2018년 말 국회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K5 방독면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K5 방독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방위산업청은 산청을 인수한 한컴 라이프케어를 고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몇 년간 검찰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2020년 1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산청이 방위사업청 몰래 특허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미리 관련 특허의 적용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한컴 라이프케어는 K5 방독면 생산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경쟁이 되었던 2020년이지만 한컴 라이프케어만 입찰에 참여하였고 전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인 2021년은 72억 원 규모의 정화통은 한컴 라이프케어가 생산하지만 126억 원 규모의 방독면은 SG 생활안전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전처럼 단독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번에 방독면을 수주한 SG 생활안전은 C&I 레저산업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C&I 레저산업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스크 매출에는 K5 방독면과 보건 마스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K5 방독면 매출이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K5 방독면 사업을 다시 수주했고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판매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은 예년보다 낮았고 2020년은 예전보다 높은 큰 차이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앞으로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K5 방독면은 SG 생활안전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높은 매출을 주었던 마스크 산업은 이제는 불확실한 산업입니다. 2021년은 2020년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공모가는 적정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일시적으로 높은 순이익이 발생한 보건 마스크의 순이익 59.3억 원을 제외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비교그룹의 평균 퍼인 27.63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건 마스크의 단기 순이익을 제외한 것은 매우 좋은 결정입니다. 반면에 적용포는 높은 상황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비교 대상 기업들은 모두 해외 대기업입니다. 이 중 허니엘은 시가총액이 167조이고 3M은 126조나 되는 대형 회사입니다. 이런 대형 회사들을 단순 평균한 27.63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컴 그룹이 산청을 인수할 당시 계산된 퍼는 11.94배 수준입니다. 인수 4년 만에 퍼 적용 비율이 27.63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비율이 높기에 공모가는 조금 고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장 종목의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B류셈도 공모주주들만 유통이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774억 원으로 한컴 라이프케어보다는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LB류셈은 상장일 28.57%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 수요 예측 분포, 의무보유 확약이 낮아 좋은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방과 군용 납품으로 안정된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제품 중 K5 방독면 계약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매출에는 영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매년 200억의 안정된 매출을 올리던 품목이 올해는 72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존 산청주주들과 소송은 검찰 조사도 무혐의로 끝난 상황이라 매각대금 잔액 650억 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매각대금 잔액을 지급하기 위해 650억 원을 빌린다면 매년 이자 부담이 생겨 순이익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K5 방독면 매출이 줄어들었고 보건 마스크 관련 매출도 경쟁 심화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과 순이익은 작년보다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공모 규모가 매우 커서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1,000억 원대가 됩니다. 모집 규모가 동시에 진행되는 청약 대비 크기에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조금만 상승해도 이익의 크기는 더 클 수 있지만 LB루셈의 사례를 볼 때 상승 여력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청약이 이어지면서 상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7일에는 한컴 라이프케어뿐만 아니라 딥노이드의 상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동시상장의 성적은 단독 상장보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청약이 진행되는 다른 기업들의 상황을 보시고 꼼꼼하게 비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